이른바 들깨밭 살인 사건. 이 숨진 여성은요, 죽은 것도 원통하지만요, 너무너무 이 이후에 드러나는 새로운 사실들 때문에 너무너무 분통해서 죽어서조차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체포된 범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이 정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 청주의 한 하천 둑길에서 남성과 여성이 말다툼을 벌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폭언과 고함이 오갔지만 마을 주민들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이날은 호젓한 야밤이었습니다. 네. 잠시 후 이제 격분한 남성이 이 여성을 폭행하기 시작하는데 네. 심지어 나중에는 옷까지 벗게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끔찍한 사건을 어느 누군가가 또 보고 있었는데 네. 바로 이 피해자의 지인이었던 여성이자 또 이 남자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러면 애초 우리가 어제까지 지금 뉴스파이터에서도 어제까지 이틀 연속 이 들깨밭 살인 사건을 다뤘습니다만 어제까지 우리가 파악했을 때는 이 사건 현장에는 이 살인 피의자, 이 사건의 피의자 남성과 안타깝게도 이 목숨을 잃은 피해 여성 둘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또 다른 인물, 제3의 인물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 여성이, 그 사람이 대체 누굽니까? 이 사람은요, 피의자의, 그러니까 범인의 여자친구입니다. 여자친구. 네, 그리고 또 피해자와 15년 동안 네. 뭐 언니, 동생 하면서 친분을 유지해온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거죠. 아니, 김복준 의원님. 네. 이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 현장에, 당시 현장에 언니, 동생 하며 피해 여성과 언니, 동생 하며 알고 지냈던 1살 동생이라는 이 여성 현장에 있었는데 대체 뭐 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두 사람,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하고 이 범인의 여자친구라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요. 네네. 그 여자끼리는 1년 선후배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그 사망한 사람이 22살이고요. 네. 지금 여자친구라고 이 공범으로 저는 추정을 하는데요. 네. 21살이니까 1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네요. 15년 전, 그러니까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라고 얘기를 네. 해요. 근데 이제 경찰 지금 수사에 의하면 네. 당일날 이 남자친구가 이 피해자를 폭행해서 살해할 때 네. 같이 차 타고 가서 네. 그 주변에서 이 살해당하는 것을 지켜봤다. 허허. 그래서 이제 경찰 입장에선 이건 방조범으로 네. 입건을 지금 긴급 체포해서 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범인의 진술에 의거한 이거 재구성해서 그러네요. 시나리오 한 거예요. 네. 제가 판단할 때는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벽 0시 20분, 밤 네. 12시 20분에 이 남성이 문득 살해당한 여성이 괘씸해서 얘기를 나누겠다고 밤 12시에 넘어가지고 불러냈다? 자기 여자친구를 통해서 불러내가지고 네. 도심에서 30분을 가야 하는 그 한적한 곳으로 네. 남들도 잘 모르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얘기를 했다? 네. 그러고 거기에서 왜 내 험담하냐고 다 말다툼하다가 덤벼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아니, 그런 거 정도를 따질 정도가 된다면, 네. 구태여 그 한적한 곳까지 30분을 승용차를 타고 이동해가지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하. 얼마든지 그 앞에서도 격분해가지고 쫓아갔다면 그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범인의 진술에 의거해서 우리가 재구성하고 있는 것 뿐이죠. 네. 이거는 경찰에서 더 면밀히 따져야 돼요.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김복준 의원님의 문제 제기처럼 이 남성이 지금 애초 어제까지 알려진 바로는 밤 12시 20분쯤 이 사건 당일날 밤 12시 20분쯤 피해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남성이 전화를 걸었다.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 도심에서 한적한 이 30분이 떨어진 이곳까지 이동을 하게 됐을까요? 그 과정이 혹시 조사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조사가 됐는데요. 네. 이 남성이 차량을 타고 아하. 피해 여성의 집까지 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할 말이 있다고 네. 이 인적이 드문 이 한적한 둑길로 데려를 간 거죠. 조용한 곳에서 얘기를 하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의 집에서 이 둑길까지는 30분 정도의 거리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말싸움부터 이 살해까지 1시간 반이 걸렸는데 네.
처음에는 그냥 말다툼 정도였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남성이 여성에게 네. 욕을 하니까 아하. 이 여성이 욕하지 말라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남성이 흥분을 해서 네. 뭐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걸쳐 폭행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당시 사건 현장에서는요, 애초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주변에 있던 들깨밭에 있던 어떤 쇠말뚝 같은 게 네. 어지럽게 널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범행 도구로 사용되지는 않았을까 추정이 있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조사도 나왔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네. 처음에는 이제 말다툼이 있다가 네. 결국에는 살인까지 갔는데 네. 이제 그 옷까지 벗겨가지고 결국에는 살인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아마 이 말뚝 같은 거를 이용해서 살인 도구를 삼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주먹으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살인까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말다툼 끝에 결국에는 네. 이 말뚝 같은 걸 이용해서 살인 둔기를 이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사건에서 이 애초 여성이, 피해 여성이 옷이 벗겨진 채 이 알몸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이 돼서 애초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여러 가지 가능성, 추측이 제기가 됐는데 김성수 평론가님, 예. 충격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피의자가 숨진 피해 여성에게 옷을 벗으라 강요를 했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일단 피의자의 진술은 네. 성폭행 범죄로 위장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 위장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말에서 여러 가지 단서들이 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의 그 말을 쫓아가 보면 네. 폭행을 하던 중에 네. 어떻게 보면 살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복을 당할까 두려웠을 수도 있고 네. 또 자기 말로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성폭행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기력이 있었나 봅니다, 여성이. 네. 그래서 옷을 벗으라고 강요를 했고. 네. 그리고 나서 옷을 벗고 난 다음에 네. 목을 졸라서 숨을 지게 했다. 아. 그리고 여자친구와 함께 풀숲에 그 시신을 유기하고 네. 그리고 옷가지들도 주변에 버리고 네. 도주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까 김복준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이게 말이 좀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네. 자, 격분해서 주변에 있는 흉기를 찾아갖고 팼다. 그리고 나서 패다가 보니까 이거 나중에 보복을 당할까 어쩔까 두기로 해서 죽이기로 마음먹어서 옷을 벗겠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울까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네. 정말 자연스럽게 추정을 해본다면 네. 미리 흉기 등등도 준비를 해서 네. 처음에는 더군다나 밤 12시가 넘은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어요. 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네. 남자가 있는 상태에서 쉽게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 여성이 네. 완벽하게 유인을 해서 네. 범행 현장으로 데려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네. 그렇게 데려온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면서 옷을 벗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 범죄가 밝혀졌을 땐 더욱더 가중한 그런 네. 어떤 처벌을 받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지금 말을 어떻게 맞춘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다만 상식적이지 않나. 네. 현장에서 경찰이 현장에서 살해했다는 거는 그 현장 상황을 보고 파악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파악을 했냐면요. 네. 풀잎이라든지 그 주변에 아직 혈액의 응고 상태를 보면 네. 현장에서 살해한 것인지 다른 곳에서 살해하고 사체로 옮겨온 것인지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현장에 풀잎 같은데 묻어있는 혈흔에 아직 응고가 진행이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건 이 현장에서 살해한 건 맞다. 네. 이제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경찰 입장에서 궁금한 게 왜 옷을 벗겼는지가 중요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범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왜 옷은 벗겼냐? 너 여기서 네. 살해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성범죄로 위장하기 위해서 옷을 벗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요. 네. 그러면 이거는 여자한테 스스로 옷을 벗으라고 시켰다는 거는 아직 그 여성이 살아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성범죄로 위장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아예 애초부터 죽이려고 생각하고 벗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벗으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거야말로 계획적인 범인 아니겠습니까? 아하. 죽일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네. 자, 이번 사건에서는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말처럼 지금 피해 여성의 진술은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기 때문인데 지금 피의자, 이 남성의 얘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경찰의
수사 상황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성이 피해 여성의 옷을 이제 벗으라고 이제 강요를 한 건가요? 폭행 하던 도중에 예. 옷을 벗어라. 그래갖고 피해자가 이 옷을 벗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그 위장한 걸로 그렇게 한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폭행 당하고 살해당한 걸로 위장하려고. 남성이 그 집 앞에 찾아가서 나오라고 했을 당시에 그 여자친구가 예. 그때부터 동석해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피해자 먼저 태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친구 태우러 가서 태우고, 순서는 이렇다는 거죠. 가는 도중에 또 뭐 티격태격까지는 아니고 이제 조금 얘기를 하고, 그 현장에 도착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던 도중에 이제 얘기가 잘 이제 안 풀리니까 갑자기 화가 난 거죠. 그 현장에서 이 말뚝으로 박아놓은 그 목재 가지고서 이제 내려친 거죠, 둥기로. 그렇죠. 뭐 말뚝이지 뭐 말뚝. 어떻게 알고 간 거죠, 거기는? 저한테 찾아서 가다 보니까 거기 가서 그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길래 들어갔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주장은 해요. 여자는 진술에서 뭐라고 해요, 혹시? 여성. 자기는 그냥 있었다는 거지 거기. 구경이라기보다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말리지도 않고 아니면 자기도 가담해서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또 나옵니다. 김복준 의원님. 경찰의 지금 수사 얘기를 보면요. 당시 이제 저희 취재진이 물어봅니다. 경찰에게. 남성이 집 앞에 찾아가서 피해 여성 집에 찾아가서 당시 집 앞에서 나오라고 했을 당시 이 피의자의 즉 살인범의 여자친구가 차에 같이 타고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아무도 없었고 숨진 피해 여성을 먼저 태운 다음에 나중에 그 피의자의 그러니까 남성의 여자친구란 사람을 태우러 갔대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김성수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인 어떤 그 사건의 흐름에서 너무 많이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폭행을 막 하다 보니까 죽을 것 같아서 네. 이거 이제 성범죄로 그 위장을 해야 되겠으니까 옷 벗으라고 시켰다며요. 네. 그러면 성범죄로 위장을 하겠다는 얘기는 죽이겠다는 의미 아니에요. 네. 내가 이제 죽여서 성범죄로 위장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직 살아있을 때 옷 벗으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명백히 계획살인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밤 12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요. 네.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보니까 서로 상호간의 감정 상태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남성이 불러낸다고 그 여성이 덥석 나와가지고 그 차를 탔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네. 그 다음에 태운 다음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또 차에 태우도록 했다. 네. 그래서 현장으로 갔다. 네. 저는 이거 일련의 과정이 네. 지금 뭐 피의자들의 진술로 이 재구성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네. 좀 허름하게 아닌데 저 나름대로는 어떤 그 시나리오를 좀 갖고 있었냐면요. 네. 여성을 적어도 저는 시켜가지고 유인해서 늦은 밤에 나오도록 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저는 자기 그렇다는 여자친구를 그래서 강제로 차에 태우고 네. 사전에 봐뒀던 그 장소로 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갔을 때 거기 뭐 고추밭 경계석이라고 하는 둔기를 뽑아서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그걸로 살해할 의지는 없었다고 봐요. 네. 왜 여성 살해하는데 궁극적으로 이 여성 살해하는 거는 액살이에요. 목 졸라서 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여성을 살해할 마음이 있었다면 둔기가 꼭 필요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건 폭행하는 과정에서 쓰인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사전에 알아둔 장소로 가가지고 네. 살해하고 대다수의 이 범인들이 사실은 살해한 이후에 이 사체를 옷 벗겨서 매장합니다. 네. 그건 나중에 혹시 발견됐을 때 옷이 발견되면 바로 그 여성의 신원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매장을 계획하고 옷을 벗겼던 상태에서 네. 어떤 급한 나름대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옷을 놔두고 네. 소지품하고 휴대폰만 가지고 그대로 도주한 걸로 네. 저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네. 제가 판단은 뭐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네. 분명한 걸 지금 경찰에서 이 범인들의 얘기를 들여가지고 재구성한 이 그림은 악유가 안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북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지금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조연설 내용이 지금 들어오는데 태평양상의 역대급 수소탄 시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기조연설 내용이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고요. 이 내용은
MBN의 정통 종합뉴스, MBN 뉴스8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 밤에 아무리 이 남자랑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남자의 여자친구라는 사람 내세워서 나오게 한 다음에 셋이 차에 타고 있으니까 자, 우리 셋이서 그러면 조용한 데 가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이게 먼저 그게 이게 맞죠. 일반적인 상식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네. 물론 경찰의 수사를 저희가 부인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죽은 자는 말이었기 때문에 너무 남자 이 피의자만의 진술에 의존해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우려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홍순별 아나운서. 네. 여기서 어처구니 없는 게요. 숨진 여성과 이 피의자의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15년 동안 1년 선후배 사이로 동네에서 알고 지냈던 사이라잖아요. 네. 그러면 살인사건 현장에 있었는데 대체 이 여성은 뭐하고 그리고 이 범인을 속초에서 검거했잖아요. 그러면 속초는 이 범인 혼자만 간 겁니까? 일단 이 둘의 관계 먼저 그럼 좀 짚어보는 게 그러죠.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둘이 15년직이라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둘은 명확히 누구와 누굽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말씀해주세요. 피해 여성과 범인의 여자친구인 네. 거죠. 그러니까 22살, 32살이니까 7살, 17살, 유치원생과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 이 피해 여성은 22살. 그리고 남자의 여자친구는 21살. 네. 한 살 차이예요. 한 살 차이.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네. 둘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네. 각별한 그 관계를 잘 이어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피해 여성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아이를 맡길 정도로 이제 각별한 사이였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대답은 이 범인의 여자친구가 네. 이 상황을 일단 수수방관 네. 그냥 멀뚱히 바라만 봤다는 점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범행 이후에 이제 속초로 네. 옮기는데 이때 이 범인의 차량을 같이 타고 그러니까 셋이 타고 속초까지 간 겁니다. 범인과 범인의 여자친구 그리고 피해자가 속초까지 간 건데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남자 범인은 체포가 되지만 당시에 이 범인의 여자친구는 범인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이 안 돼서 잠깐만요. 여기서 왔다고 지금 글쎄요. 지금 이거 하나 지금 속초까지 3명이 타고 갔다고 지금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네. 둘이? 그러니까 총 셋이 간 겁니다. 총 3이 범인과 갔다. 범인의 여자친구 네. 그리고 피해자가 같이 피해 당일날. 여성이 속초까지 갔다는 게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그건 좀 이제 착각이 있었는데 네. 범인과 범인의 여자친구가 여자친구죠. 속초 그렇죠. 둘만 간 거죠. 둘만 네네.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도 지금 제가 좀 착각이 이 있었습니다. 복합적인 지금 추가적인 내용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 잠시 네. 헷갈렸어요. 네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 피의자 남성의 여자친구라는 사람은 숨진 피해 여성과 15년 동안 동네에서 1년 선후배 사이로 언니 동생 하는 사이예요. 당시 살인 현장에 이 여성도 있었는데 살인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 남자친구란 이 피의자와 같이 속초로 차를 타고 이동했답니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속초가 잡았잖아요. 홍수빈 아나운서. 네. 당시 그러면 이 피의자의 여자친구란 사람은 왜 그때 같이 붙잡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이제 범인이 공범인지 아닌지 경찰로서는 파악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 이 범인 먼저 경찰이 체포를 하고 네. 이 범인의 당시 그 여자친구는 일단 경찰과 함께 다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여기서 이해가 안 돼요. 15년 동안 동네 언니 동생 하던 선후배 사이인데 속초까지 자신의 남자친구란 사람이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말리기는커녕 속초까지 같이 도망갔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이 여자도 공범이구나. 단순한 그렇죠. 방조범이 아니라 공범이죠. 공범이구나. 아까 네. 두 분이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아마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이 여성을 유인한 것도 피해 여성을 유인한 것도 이 여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자친구일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공모했을 경우에는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있어요. 실제로는 살해 행위를 남자친구만 했다 하더라도 이 여자친구는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살인을 공모했을 경우에는 공모 공동정범으로 같이 처벌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작위범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이 피해 여성이 정말 끔찍하게 이렇게 폭행을 당하면서 죽을 때 누구를 가장 원망했을까요? 이 여자친구를 원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옆에서 그냥 보고만 있어서 분명히 구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네. 구해주세요. 119에 누구누구야 신고해주세요. 도와줘 그랬겠죠. 도와줘, 구해주라고 분명히 했겠죠. 네. 근데 이 그냥 애처로운 이 도움의 손길을
뿌리친 거 역시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거의 공동정보 아니면 공모 공동정보로 네.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네. 범인들의 진술이 우리가 볼 때 일목요연하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이 여성이 죽일 걸 알면서도 같이 따라갔다면 이건 지금 말씀하신 공모 공동정범 살인범의 네. 공범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뭐 단순히 자기는 구경만 했다고 그래서 방조범으로 지금 입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의 진술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네. 네. 게다가 네네. 지금 이제 살해의 동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살해의 동기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네. 보면은 지금 같이 방조했다는 여성이 아이를 맡겼단 말이에요. 네. 친한 이 피해자한테 네. 아이를 맡겼는데 네. 이 피해자가 네. 이 아이를 맡긴 엄마의 남자친구인 범인이 네. 학대를 한다고 험담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이를 학대를 했다고 험담을 해서 사람을 때려 죽이고 뭐 이럽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평소에 굉장히 서로가 관계가 안 좋았다. 네. 그래서 이 피해자가 네. 범인의 여자친구에게 종용을 해서 네. 헤어질 것을 뭐 강요했다든가 하면서 뭔가 그 관계에서 그 관계가 틀어져서 네. 그래서 범인이 지속적으로 이 여자친구를 통해서 여러 네. 가지 이득을 갖다 취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아서 네. 격분해서 살해했다. 이거는 가능한데 네. 그런 게 아니라 험담하고 다닌 정도를 갖다 따져먹기 위해서 살해를 네. 했다?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여자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했고 네. 그 한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경찰 수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찰이 이게 최종 발표는 아닙니다. 경찰이 네. 지금 현재까지 범인의 진술에 의존해서 드러난 상황만 지금 설명하고 그렇죠. 있는 것이고요. 네네. 경찰은 범인 말에 지나치게 의존하지는 않아요. 네. 살해할 만한 동기가 다른 게 있는지 여부도 지금 아마 면밀히 수사 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최종적으로 살해 동기도 네.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네. 무려 15년 동안 한 지역에서 친자매처럼 지냈던 언니란 사람이 그렇게 끔찍하게 자신의 남자친구한테 폭행을 당하면서 끔찍하게 죽어가면서 아마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애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언니를 죽어가는 걸 눈앞에서 지켜보고 그것도 모자라 그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남자친구란 사람과 속촉하게 도망간다.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끔찍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이 피해 여성은 정말 죽어서도 하늘나라에서 눈을 제대로 못 감을 것 같습니다. 원통하고 분통해서요.